2학기 설계 시작하고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재설계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진도에 맞게 함께 딥다이브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대지조사 중에서 사전조사의 방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상 길이 조절을 위한 최소한의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깊게 파고 조사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내 설계 살아남기 4편에서 대지조사 체크리스트를 올려드린 적이 제가 있었죠. 사전조사에서는 크게 6가지, 연역과 기초조사, 그리고 인구수와 주택 동향 분석, 그리고 대상지 자체 분석 중 이 개요와 관련된 법규 분석들, 그리고 주변 주요 시설 분석, 주변 교통 분석, 그리고 관련 기사 분석 이런 것들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상지 자체 분석과 인접 도로 건물과 같은 인접 요소 분석, 그리고 교통, 향, 조망, 그리고 주변 주요 시설 분석, 그리고 현장 답사에서 따로 봐봐야 할 내용들은 이제 다음 편인 현장 답사편에서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제 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여기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공동 주거입니다. 물론 대상지의 정확한 면적 같은 경우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을 해보겠지만 우선은 인터넷 포털 지도를 통해서 간단한 기초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대상지는 10개의 이 필지, 즉 대지가 합쳐져 있는 형태이며 삼각형 형태의 대지에 산형의 상도 근린공원과 접해서 대로까지 내려간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가파른 경사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저는 이 대상지 자체의 연역도 중요하지만 대상지의 역사 그리고 주변 관계를 위해서는 동단위까지는 조금 조사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대상지의 형성과 역사, 관계성에 기초한 깊은 조사와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료조사는 객관성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구글링을 통해 자료에 대한 그런 정보를 검색을 해보면 위키에 대한 정보도 좋지만 저는 상도동에 대한 그런 지역 향토 문화 백과사전과 같은 믿을만하고 검증된 페이지를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지털 동작 문화 대전에 들어와 보면 여기에서 이 상도동을 검색을 했을 때 이 명칭의 유래와 그리고 형성, 변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래에 대한 것들은 좀 비객관적이지만 나무 위키도 이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도동을 보게 되면 상도동이 앞서서 봤었던 그런 디지털 동작문화대전과는 달리 상투골이라는 지명이 실제로 상투와 같은 봉긋한 형상을 하고 있을 경우 충분한 상징적 전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좀 지형적인 부분을,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한 지형에서도 상도라는 지명이 좀 더 통상적으로 고지대의 도로변 마을을 의미하며 라고 하면서 좀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둘 다 지역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설계라는 게 좀 객관적인 정보만을 쓰는 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셉을 위해서라면 좀 다양한 정보를 갖고 와서 좀 맛있게 버무릴 줄 알아야 한다고도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지형적인 특성에 유래를 둔 그런 상도의 명칭 이런 거가 좀 구미가 당겼습니다. 이제는 상도 근린공원을 검색을 해볼 건데 상도 근린공원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일대 드론샷도 같이 얻을 수가 있네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산자락 국사봉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 생태보호는 물론 유아숲 체험과 그 다음에 체육, 편의시설을 갖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주민 편의숲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연역과 기초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상지에 대한 힌트 그리고 건물의 방향성을 검색할 수 있는 굉장히 몽글몽글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아무래도 공동 주거이기 때문에 일대 주거 수요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와 세대수, 남녀, 성비, 연령별 인구, 그리고 주거 유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남녀 구성비와 세대당 인구수를 알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서울시 동작구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상도 제1동이 동작군의 총 거주자 수와 세대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대당 인구수를 보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2에 가까운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도 같은 경우에는 1.91로 고시원이 즐비한 아무래도 노량진동, 그 다음에 직장인이 많이 살고 있는 상도동을 제외하고서는 숭실대학교를 끼고 있어서 전체적인 1인 가구의 비율이,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생소한 사이트에 들어가 볼까요? 서울특별시 부동산 정보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 그리고 부동산 거래 현황으로 들어와서 주택 동향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뭐 동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단위의 아파트부터 뭐 연립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쭉 이 모든 주거에 대한 자료를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매매, 월세, 전세에 대한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동작구의 5개년치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동작구는 매매에 비해서 전 월세 비율이 훨씬 더 높고 하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거래 비율이 아무래도 제일 높다라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가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믿을만한 포털의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을 참조한다면 추후 공동주거의 세대 유형과 연령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학교에서 패널을 만들면 가장 상단에 들어가는 게 메인 이미지와 함께 건축 개요가 들어갑니다. 이 건축 개요는 건축물의 전반적인 정보와 함께 법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초기에 잘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고 이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볼 겁니다. 저는 이제 10개의 필지가 있지만, 물론 하나하나 검색해보는 게 맞지만, 지금 저는 영상의 강의를 위해서 1개의 필지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소재지와 함께 지목이 뜹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 대라는 지목에서만 지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지구를 잘 봐야 하는데, 이 지역 지구에 따라서 들어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여기 행위 제한 내용 설명이라는 탭이 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OX 세모로 시설물의 가능 여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일종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60%, 용적률 같은 경우는 150%가 뜨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층수 높이 제한을 보게 되면 4층 이하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조건 높이 제한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선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지 안의 공지와 건축선을 파악을 할 때 이 도로가, 접해 있는 도로가 4m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인접해 있는 대지가 없기 때문에 인접대지 경계선은 아무래도 없을 테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이 뛰어야 하는 거리가 몇 미터인지 이런 것들을 법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제부터 법규 검토를 해볼 건데요. 크게 대지 안의 공지와 그 다음 주차장 법만 한번 봐볼게요. 우선 아까 들어왔었던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대지 안의 공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 4번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법제처에 있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들어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별표 4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가 하나 뜨는데,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연립주택에 해당되니까 건축선으로부터 2m 후퇴한 뒤 그 라인부터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법규 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들어왔는데, 여기에 있는 별표 2번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주타 대수에 대한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된 것도 같이 보라고 나와 있게 되지만, 웬만하면은 한 대, 그리고 전용 면적이 30m 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8대로 설치를 해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추후에 전용 면적을 따져가지고 이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 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법규 검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학년 분들께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토지 이음의 홈페이지의 구성은 이렇구나, 그리고 요 정도의 법규 검토를 해볼 수 있겠구나, 요 정도만 한번 알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상지 주변 캐드를 정리를 할 때 한 반경 500m 정도를 잡는데요. 이 반경 50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변 주요 시설들을 분석을 합니다. 처음엔 좀 간단하게 조사를 하시고 나서 추후에 설계를 할 때 필요하면 더욱 더 조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거에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대 도서관과의 그런 차이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때 주변 주요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좋겠죠. 주변 주요 시설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국가 공공시설을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학교와 공원, 그리고 뭐 도서관, 주민센터 같은 그런 추가적으로 사이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아파트, 이런 것들도 주요 시설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동작 문화대전 사이트와 그리고 인터넷 포털 지도 검색, 그리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주요 시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조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교통에 대해서는 접근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대상지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생각 말입니다. 크게 뭐 도보, 그리고 차량, 그리고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전조사로 간략하게 파악해버려서 보기 위해서 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상지는 상도로라는 대로로부터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해져 있고 4m에서 6m 도로를 따라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진입로는 인도와 차도 이렇게 분리 없이 가파른 경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대 버스 정류장과 그리고 지하철역의 위치, 노선을 파악해 본다면 근처 어느 지역으로의 이동에 대한 이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도로를 통해 버스와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지하철을 통해서 상행으로는 이수, 고속터미널, 강남구청과 같은 그런 환승역들을, 그리고 하행으로는 대림과 같은 환승역, 그리고 인천으로 이동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버스를 통해 본다면 여의도와 사당, 그 다음 서초로의 이동이 용이한 그런 직장인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교통 환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 나중에 추후에 직장인들이 살기에 굉장히 괜찮은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공동주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교통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설계하는 공동주거에 살 사람들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사 검색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도동 주거, 동작구 공동주택, 아니면 상도동이라는 키워드를 인터넷에 구글링만 해본다고 하면 인구 변화, 개발 계획, 생활 환경 변화 같은 기사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기사 속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임대 수요 확대와 같은 내용은 설계 방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 언론이나 구청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현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과 도움을 받는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조사의 단계에 꼭 필요한 기초조사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연역과 기초조사, 그리고 인구와 주택 동향, 법규 분석, 그리고 주변 시설과 교통까지 조금은 길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여러분들이 대지조사를 시작할 때 이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더 깊은 조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설계는 더욱 단단해질 거라고 자신합니다. 앞으로 딥다이브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교내 설계 살아남기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그런 세부적인 방법들과 그리고 제가 설계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구체적인 팁들 같은 거를 더욱더 전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궁금했었던 부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피드백과 함께 더욱 풍성한 딥다이브 시리즈를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전조사 이후에 현장 답사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찍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딥다이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